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자영업자로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내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새로운 영업 방식을 배우는 건 좋은데, 문제는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새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말이야 쉽지 그게 문장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간의 고정관념과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어디까지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지 애매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빌런들 나오잖아요. 시청자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들은 그렇게나마 하면서 수년을 버텨왔기에 자신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백종원 씨의 솔루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백종원 씨의 신메뉴라 레시피만 원했을 거예요. 한때는 나도 내 영업 방식을 설파하고 큰 소리치고 다녔지만, 내 사업이 기울고 나니까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어디 가서 자신있게 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로 그랬어요. 자영업자들 모임에서도 난 그저 다른 사업자 이야기를 고분고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내 일이 안 풀리니까 내 논리와 주장이 다 틀린 것 같았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사업을 했지만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내 소신과 경영 철학을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조금 한심했습니다. 난 그동안 뭘 하면서 산 건가 싶었죠. 사업이 기울고 어려워졌다는 게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남자 나이 40대면 내 자신을 증명해야 할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없었어요. 사업이 기울면 자본잠식 상태에서 돈이 없고 빚에 쪼들리는 상황도 힘들지만, 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간 자존심,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자존감을 잃는다는 건 내 자신을 못 믿는 거랑 같아요. 내 사업이 기울고 내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후에 날 못 믿게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 자신감이 넘쳐 흐를 땐 모르는 걸 해도 난 잘 해낼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요, 때때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적이 있는데, 자신감이 사라지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다 안 되면 시간, 돈만 버리는데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일을 추진해도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 책을 읽고 자영업 유튜버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이 업로드한 수많은 영상을 보면서 그들이 말대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지만, 하면서도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되는 게 맞나? 나는 대형 유튜버보다 이제 막 시작한 유튜버를 좋아했어요. 그들의 성장을 같이 볼 수 있어서였죠. 그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같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막 떠오르는 유튜버들이 내게 가장 큰 동기부여를 줬어요. 난 다른 사람은 사업 시작 후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영업 유튜버 영상을 꾸준히 시청했는데, 대부분 성공, 도전, 그리고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기만 급급했습니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상이 안 올라왔어요. 자영업 유튜버 영상을 꾸준히 보면서 가장 힘이 빠졌던 순간이, 그들이 몇 달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유튜브를 접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그들의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던 내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지만 몇몇 인지도 있던 유튜버들의 일탈과 매출 조작이 들통나면서 여지껏 그들이 해왔던 모든 말들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몇몇 유튜버들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느낀 건, 사업적 아이디어는 나보다 훨씬 좋은데 경험적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잘 듣지 못했어요. 난 제조업인데 대부분의 새내기 사업자들은 온라인 사업자 또는 요식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온라인 판매, 요식업에 대한 정보는 차고 넘치는데 제조업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제조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이유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해서 초기 진입 자체가 문턱이 높고요, 무자본 창업이 힘들어요. 대형 공장이 아닌 이상 대부분 하청 주문 생산이고요, 자동화 설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인건비 의존도가 높아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과는 현재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직 현업에 종사하는 제조업 사장님들이 이 컴퓨터랑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몰라서 유튜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자영업 정보가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온라인 판매, 요식업에 대한 정보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았어요. 사이드 잡이나 부업으로 접근하는 건 가능해도 전업으로 도전하는 건 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근 들어서 느낀 생각이고, 난 도매업자로서 매년 수많은 신규 창업자를 보는데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창업자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냥 다 온라인 창업자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기존 사업자까지 온라인으로 넘어갔어요.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존 잘 팔던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동대문 시장만 나가봐도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넘어서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 흐름을 같이 타야 하는데, 카메라 앞에서 내 얼굴을 드러내고 1시간을 오디오가 비지하게 떠든다는 게 일반인 입장에선 쉽지 않아요. 유튜버 소신 사장을 보면서 타고난 재능, 외모가 얼마나 큰 무기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신 사장 채널은 내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인플루언서가 사장인 사람을 경쟁업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내 거래처들 중에도 인스타 인플루언서인 사람은 큰 광고비 없이도 매출이 높은 반면에, 노력파 성실파 사장님들은 입찰제인 CPC 광고에 수익이 아작이 났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은 광고비 때문에 3, 4년이 지나면 사라졌습니다. 온라인 창업 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사장님한테 매출 노하우를 물어봅니다. 뭐 모두가 다 솔직한 답변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개중엔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성공 방식은 비슷한 면도 있었고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시간이 흘러서 결국 네이버 쿠팡이 광고를 안 하면 노출 안 시켜주니까 신규 업체한테 밀렸고요. 수익이 급감했어요. 결국 또 사라집니다. 결국 노력 실력보다는 시스템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조금은 허탈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많은 걸 시도했지만 솔직히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었어요. 내 자금 사정은 더 어려워졌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문제였습니다. 나한테 조언을 해준 사람들은 나한테 일용직 나가지 말아라, 사업에 집중하라 하는데 자본이 없으니 무언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난 집안의 가장입니다. 내가 멈추면 내 가족이 빈곤에 허덕이죠. 나름 현재 잘 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실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잘 나갔어요. 그들은 현재 사업을 확장 중이고 그런 그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 다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한테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사업 확장할 때 내 모습, 내 주변 형님들이 사업 확장할 때 내게 해주었던 말과 보여준 모습과 똑같은 말, 행동을 했어요. 결국 그들이 하는 방식이 기존에 내가 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고요. 이미 그들의 방식도 진보적인 방식은 아니었어요. 다시 생각을 추스려보니 다들 사업 시작 후에 2, 3년 차였고 자리를 잡으면 초반 사업 성장은 가파릅니다. 나 역시 창업 후에 석 달간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됐는데 4개월 차에 1,500만 원 정도 찍었는데 매출로 보면 대단한 건 아닌데 석 달 전 푼돈 매출과 비교해 보면 수십 배 상승이었고요. 그 수십 배 상승에 비례해서 내 자신감과 우월감이 비례해 상승했습니다. 그게 자신감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사업이 잘 나가는 그들한테 그때 내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 망해보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처자식이 있는 나의 처지와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일단 결혼 안 하고 처자식이 없는 조언은 비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처자식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망하고 재기한 사장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 중 대부분 사업 실패 후에 사업이 아닌 기술을 익혀서 프리랜서나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문득 내가 자신감을 잃고 나서 팔랑귀처럼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용돈이나 벌어볼 요량으로 푼돈으로 주식을 다시 시작할 때도 내가 눈여겨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였고요. 대충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본 구독자님들 중에 몇몇이 금융 증권지를 사라고 조언했고 댓글이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고 전문가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종종 구독자님을 만나는데 그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댓글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내 생각을 바꿔서 금융 증권지를 샀고 그 뒤로 1년이 채 안 돼 48,000원에서 10만원을 찍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구독자님들이 내게 해준 조언이 어느 애널리스트가 한 말과 비슷했어요. 다들 그 사람 말을 듣고 나한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주변 지인들이 사업을 키울 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나도 그랬지만 성장할 때는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현재 내 상황이 누군가한테 지적질할 위치가 아니어서 그냥 응원만 해줬는데 사업을 급성장시키면 필연적으로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인력 관리가 안 돼서 현재 다시 쪼그라드는 상태고요. 직원들이 곱게 나간 게 아니라 가장 바쁠 때 나가고 나간 직원 중 몇몇은 같은 사업을 시작해서 경쟁업체가 됐어요.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내가 겪은 어려움을 다들 그대로 겪더라고요. 고정비가 늘어나서 누적되니까 수익이 급감하고요. 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찌되든 사업이나 투자나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당연한 결과를 얻었고요. 내 자신을 믿으려면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감만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지식과 기술, 나만의 분석,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서 이것저것 따라 했지만 노출된 정보를 이미 다들 아는 방법이고 내 방식,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따라하기만 급급하니까 성과가 없었고요. 성과가 없으니 재미가 없어요. 자전거를 탄다는 이 하찮은 기술로 일당 10만원 이상을 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책상 앞에 앉아 한숨 쉬면서 돈 걱정하면서 시간만 태웠는데 밖을 나가 바람을 맞으면서 돌아다니니까 답답함을 리셋하고 다시 내 자신을 재부팅한 느낌이에요.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씩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추진할 수 있었어요. 사업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상황과 내 상황이 많이 다르고 내 사업과 상대방의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말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자신감을 잃고 날 믿지 못하면 팔랑귀처럼 흔들리고 성공할 수 없어요. 사업자나 투자자로서 자주적으로 살려면 자신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현재 난 더 고집스러워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가장 필요했던 건 몇 달이라도 버틸 수 있는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럼 영상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